오늘 방송도 스포 와장창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정하고, 왜냐면 이걸 뜯어서 얘기하려면은 스포를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되도록이면 뭐 좀 애둘러서 말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이다 보니, 또 제가 굉장히 애정한 작품이다 보니, 또 이런 장르 한국이 제작한 드라마다 보니, 오늘 오징어 게임 3 1화부터 3화까지 우선 다지기 1화부터 3화 얘기를 하면서 요 씬은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괜찮았을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추가됐으면 조금 나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첨삭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나름대로 그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나는 오징어 게임 2, 3에서 이제 2, 3는 뭐 한 작품이라고 저는 보니까 같이 뭉뚱그려서 얘기할게요. 3 위주지만 특히 이 병정들 주최 측 있잖아. 나는 얘네들 분량이 최소화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1화에서 우리가 그 주최 측과 병정 이런 걸 보면서 느낀 뭔가 신비스럽고 미스터리하고 이런 귀괴함들이 있거든? 거기에서 오는 그 카리스마? 야, 씨, 이것들 뭔데 456억을 태우면서 인간 게임을 해? 씨, 어? 그러니까 정체를 최소화해야 돼. 몰라야 돼, 잘, 사실은. 그래야 나는 이 빌런으로서의 더 강력함이 생기지 않았을까. 요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엔 집중적으로 풀린다면 이병헌 캐릭터를 활용한 그런 거, 요런 정도로 그걸 풀어갔으면 어땠을까. 썸썸 병정놀이 팀이 막 자꾸 병정들끼리 막 얘기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별로야. VIP들도 개나 돼. 그것도 좀 별로야. 그냥 묵직하게 그냥 유의를 즐기고, 쟤네들 저 VIP 놈들 뭔데, 한따까리 하는 애들인가? 뭐 이 정도로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끔 정도로 내비뒀으면 어땠을까? 괜히 이 입방정들 떨어가지고 그 격을 낮추는 것보다, 카리스마를 깎아먹는 것보다는 천룡인처럼 그냥 보는 거지, 지켜보는 거지, 그냥 흐흐흐 거리면서. 그 정도가 난 그 원 때 그냥 그 정도 퍼포먼스가 좋았지 않았나. 근데 이병헌만 조금 더 깊게 끌고 들어와서 성기훈하고 조금 더 충돌이 있는 그런 극으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1화부터 얘기를 하자면, 제가 2 리뷰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이진욱이 살죠. 2에서 이진욱 빵 하는데 당연히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 이진욱 배우잖아. 인지도, 유명세, 이런 것도 사실은 작품에 영향이 있어요. 어떤 역할에 어떤 배우를 캐스팅하냐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연기를 잘하고 뭐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진욱 배우님이 1도 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죽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 전개상.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화를 딱 시작하면서 이진욱을 살리는 그거부터가 딱 첫 스타트예요, 3에서. 그게 마치 엄청난 복선처럼 등장을 하는데 사실상 뭐 별거 없지. 마지막에 자만추하기 위해서 진짜 기계처럼 사용하지. 그냥 이거는 어떤 캐릭터 인물로 사용되는 게 아니야. 분량에 비해 뭐 이야기의 비중도 없고, 그리고 병정 일꾼, 뭔가 개미사회 같은 그런 네이밍,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얘네는 그냥 이병헌 프론트맨이 시키는 대로 그냥 무지성으로 그 위치에서 그냥 역할을 해내는, 그냥 쭉 그랬으면 어땠을까. 막 뒤에 그런 대사들 넣고 그 썸썸 병정놀이 때문에 괜히 막 이런 나대는 것보다는 신기한 맛을 딱 봤는데 막 트릭을 나중에 알게 되면 되게 심심해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김 빠지는 부분이 있다. 나는 병정들을 그렇게 분량을 세우고 대사를 넣는 게. 성기훈이 돌아오죠. 이 수갑을 채운 것도 굉장히 자기적이야. 마치 성기훈이 계속 난리치니까 그 진압하는 것처럼 이 수갑이라는 걸 채워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이거는 당장 대호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자기적인 장치야. 그래서 이제 성기훈이 뭘 못해. 그거 수갑을 참으로써 아무런 행동도 못해.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성기훈 캐릭터와 그 대호란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이 자연스러운 흐름은 성기훈이 대호한테 바로 가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너 왜 그랬냐고, 왜 안 갖고 왔냐고, 바로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 충돌이. 내가 생각하는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은 그게 맞아. 그러면서 대호가 그때 이제 죄송하다 고해성사하고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냥 그 부분은 성기훈 성격에 용서해주는 이런 식으로 갔어야 돼. 괜히 흑화해가지고 막 대호를 막 죽이니 살리니 나는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 부분은 그렇게 대화하고 바로 자연스럽게 충돌이 일어나서 그렇게 좀 흘러갔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대호랑 다시 뭐 좀 의기투합하고 그러면서 이제 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대호가 뭔가 희생을 하는 그림? 뭐 이렇게 가는 걸로 그 자기의 죄책감을 안고 그러니까 대호라는 캐릭터도 좀 그렇게 가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캐릭터가 살았으려면. 그리고 성기훈도 멱살 잡고 막 그러지만 이제 성기훈의 어떤 일관성을 생각하면 거기서 그냥 좀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도시 어부 팀 중에서 좀 저거 한 거는 최 이사가 이제 독대를 하잖아. 그러면서 야, 저 박 선장 좀 이상하다. 드라이버를 들고 있더라. 아이씨. 아니 드라이버가 뭔데? 아니 드라이버가 흉기야? 아니 드라이버 들고 있는 게 왜 뭐가 이상한 거야 대체? 어? 너무 그 뜬금포 의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서 칼이라도 들고 있었으면 그럴싸해. 일반적이지 않잖아 그 사고방식이. 그러면서 그냥 내가 촉이 조화로 간단 말이야. 박 선장 이상하다 얘. 그게 좀 자연스럽지 않다. 시즌 2에 4화를 봤는데 보니까 그때 박 선장이랑 최 이사랑 식당 대화 씬이 있어. 그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성기훈이 게임에 재참가한 사실을 알아, 박 선장이. 그러니까 최 이사가 선장님도 그거 아세요? 아, 황 형사한테 들으셨구나 했는데 보니까 그 뉘앙스가 박 선장은 그거를 황 형사한테 들은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야, 멘트를. 황 형사나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 내부인이기 때문에 아는 사실인데 이제 거기서 뽀록이 나는 거였어.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 씬을 보면. 제가 봤을 땐 요 씬을 활용해서 박 선장을 의심하는 씬에 그게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황 형사는 그런 거 말한 적이 없다 그러고 최 이사는 박 선장님은 알고 계시던데? 하면서 그래서 살짝 황 형사도 거기서 살짝 의심을 키웠다면 그래가지고 그 최 이사의 외부 조사를 황 형사가 약간 지시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최 이사가 더 형사 같다고 그랬잖아. 위아줌보다 의심 하나 없어. 강력계 형사 출신인데 뭐 그런 거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고씨는 그래서 이제 다음 게임을 진행하는데 가차를 뽑아서 팀을 정하죠. 좀 재밌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팀을 뽑아서 찢어지는데 그래서 빨간 팀은 이제 30분 내로 찾아서 파랑을 죽이고 파랑은 30분 내로 그 열쇠를 하나씩 받는데 그 문을 열고 탈출해야 된다. 미로처럼 돼 있고 열린 문은 계속 개방이 되고 직접적인 살해하는 게임은 나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그 게임 결과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임을 하다가 죽는 난 이런 게 더 재밌다고 보거든요. 이 죽이는 게 직접적인 게임인 것보다는 술래잡기라는 그 게임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요 룰이 있더라고. 빨간끼리는 살해 금지. 근데 나는 이거 좀 아쉬운 게 요 룰을 없었다면 그러니까 나는 이 서바이벌 게임류의 어떤 극작품이나 예능에서 재밌는 요소는 이런 예기치 못한 파해법 어떤 기발함, 기민함, 플레이어들의 반짝거리는 플레이 이런 게 나올 때 나는 그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극작품이지만 어쨌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장르잖아요. 이 빨강끼리는 살해 금지는 애초에 룰에서 빼고 진행을 하다가 빨강이 빨강을 죽였는데도 통과가 되는 이런 모습도 나오면 재밌지 않았을까. 야, 빨강이 빨강 죽였는데도 통과가 되네? 우연히 막 서로 한 명의 파랑을 두 명의 빨강이 막 잡으려고 뭐 갈등하고 싸우다가 그냥 죽여버린 거지. 딱 죽였는데 이 죽인 빨강이 사는 거야. 그래서 야, 빨강을 죽여도 살아? 뭐 이러면서 요게 퍼지면서
빨강끼리도 여차하면 뭔가 죽이러 다니는 뭐 이런 좀, 왜냐면 사실 그냥 딱 표면적으로 보면은 파랑이 너무 불리하단 말이야. 사실 벨붕이야. 이제 미로로 좀 상쇄하는 느낌이긴 한데, 미로는 사실 둘 다 불리해. 빨강 팀이든 파랑 팀이든 의미가 없다, 밸런스를 맞추는 데는. 그래서 나는 무당이 좀 리더십 있게 신빨로 이제 탈출을 좀 도와줄 줄 알았어. 약간 뭐 나오긴 하는데 좀 약하고, 그게 진짜 막 신기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오, 야, 씨, 뭐야, 신발 좀 있네, 진짜. 그런 재미 좀 줬으면 어땠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무당 캐릭터라든지 백억 아저씨라든지 조연급 캐릭터들은 사실 인간 군상을 보여주기 위한 캐릭터죠. 뭔가 상황을 더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무당이라는 이 직업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 그냥 무당이야. 그냥 개그캐처럼 쓴 것 같은데 별 의미 없어.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사람들을 우롱하다가 사람들에게 되려 이제 역관광 당해서 죽는 느낌이면 어땠을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의 믿음이 돌변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했으면 어땠을까? 성기훈의 어떤 그 신념을 조금 흔들 수 있는 장면으로 보여줬다면, 또 시청자들도 그래, 인간의 믿음이 이렇게 약간 뒤흔드는 그런 식으로 좀 활용됐으면 어땠을까? 이 무당과 그 신도들의 어떤 인물 관계가. 왜냐면 그게 테마니까. 인간의 믿음도 계속 이병헌이 아직도 인간을 믿나 그러잖아. 그리고 이 술래잡기에서 파랑 팀이 뭔가 필승법 같은 게 좀 나오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런 거를 성기훈이 했었어야지. 그리고 역할 교환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남규 캐릭터 연기가 후달달하죠. 아주 좋은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와 그래서 충돌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민수가 또 통쾌하게 복수를 하는 요 두 짝꿍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민수 자체의 캐릭터는 좀 너무 약해. 그러다가 뭐 비참하게 저거 되지만, 그리고 명기 준이의 또 갈등도 그때 역할 교환 씬에서 나오는데, 명기는 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뭐 결국 지켜주기도 하고. 이제 모자 관계, 용식이 모랑 용식이가 그 얘기하는 씬이 있는데, 원래 용식이 엄마가 공격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용식이가 방어였어, 파랑. 근데 대화가 이상했어. 뭔가, 아니 그 엄마가 나 파랑으로 바꿀래, 그리고 우리 둘이서 도망치자 막 이러니까 용식이가 그런단 말이야. 엄마가 어떻게 도망쳐, 무릎 아픈데, 그러잖아. 그러면은 엄마가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공격진에 있으면 공격받을 일은 없잖아. 당장 누굴 죽이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근데 앞전에 뭐 무릎 아파서 어떻게 도망치냐고 하는데 그냥 꼴랑 갑자기 엄마를 파랑으로 교환해버려. 아들이 공격 빨강이 되고 엄마가 파랑이 된단 말이야. 둘이 교환을 해서. 난 이 부분이 약간 모순적인 것 같아. 차라리 칼만 전달하는 건 어땠을까? 칼든 파랑으로 빨강인 엄마를 지키는 그림, 이런 게 나와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칼을 뭐 전달하는 게 그게 뭐 룰 위반인지 뭔지는 안 나왔으니까, 이 모자의 결말은 또 뒤에 다시 또 보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남규 명기 듀오는 아주 괜찮은 그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불편했던 거 인상적이었어. 다 죽이고 다니는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런 장면들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화 다지기였고, 2화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진욱 살리는 게 또 나와. 또 처음부터 이진욱 살리는 게 강조를 해. 그러면서 타이틀이 나와 항상. 아니 왜 이런 연출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타이틀 나오기 전에 그 인트로 때 화면은 굉장히 좀 그거로서 중요한 위치인데 왜 자꾸 이진욱 살리는 거야? 이진욱 뭐 하는데? 그럴 거면 이진욱이 뭔가 메인 스토리에 개입을 해서 키포인트를 했어야 돼. 이 정도 비중 있게 연출을 했다면. 아무튼 남규 연기는 계속해서 좋았고, 근데 2화를 보면서 남규 연기를 보면서 나는 이 타노스와 남규가 원래 한 캐릭터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술래잡기 게임 재밌었어. 또 이제 열쇠가 3종으로 나오죠. 근데 난 이것도 너무 파랑한테 너무 불리한 장치지 사실.
그래가지고 열쇠가 다 랜덤이야. 맞는 문에 열쇠를 꽂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까지 파랑을 불리하게 했는지. 이건 뭐 그냥 깎아내겠다는 계획 같은. 왜냐면 이게 빨강은 시간 내에 그 죽이는 거 말고는 리스크가 딱히 없거든. 이제 살인을 해야 한다는 리스크.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배치를 좀 옮겨가지고, 원래는 이 사람이 살인을 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어쩌면 이게 인간성을 버리는 가장 큰 리스크일지도 몰라, 빨간 팀 입장에서. 근데 이미 막 서로 다 볼장 다 봤잖아. 그러니까 뭐 몇몇 캐릭터 말고는 이 죽이는 거에 서슴이 없어. 차라리 이 게임은 좀 배치를 앞당겨서, 늑대의 밤인가? 그거 하기 전에 좀 앞전에 배치를 시켜서 이 게임은 좀 빨강한테도 그런 심리적인 리스크? 이런 걸 좀 당하게 뒀으면 어땠을까. 표면적인 건 그렇고 사실은 점점 파랑이 사라진다는 뭐 리스크도 있긴 있죠. 왜냐하면 파랑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명기 남규 듀오 때문에 파랑이 더 빨리 소진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빨강도 보이지 않는 리스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게 좀 부각이 덜 됐다 싶지. 그리고 키 3종인 거를 좀 어떻게 써먹냐면, 이 키가 다른 거를 게임 입장 전에 딱 팀 나눠서 키를 받았을 때 눈치를 채는 그 모먼트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성기훈이 파랑이 돼서 알아채고 타파하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대호랑도 편을 먹고, 그러니까 이건 아예 다른 세계선이에요. 제가 말한. 자세히 보니까 키가 다 다르다. 우리 같이 다니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게임을 좀 파괴하고, 뭐 게임의 공략을 좀 눈치채고, 뭐 게임의 이런 요소들을 좀 기민하게, 성기훈이 이런 역할이 좀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어쩔 수 없이 대호가 뭐 희생하는 걸로 대호도 그걸 승낙하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앞전에 그런 반란을 실패했던 대호의 죄책감을 여기서 좀 대호가 좀 풀어주는 느낌. 그냥 성기훈한테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대호를 이렇게 활용했어야 됐다고 봐. 이 대호라는 인물도 이렇게 해서 변화를 주고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미안했다 이러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내가 너무 겁이 많아서. 겁이 많은 것도 웃겨. 이거 예측할 때 사람들이 이 대호라는 애 어떤 총기와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고 예측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까보니까 그냥 겁쟁이였어. 아니 어떻게 외부에서 예측한 게 더 그럴싸하냐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호, 뭐 무당 이런 캐릭터들이 없어도 되는 거야. 아무리 조연이고 인간군상을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입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더 재미가 있는 건데, 차라리 그 총기 트라우마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해성사를 하는, 이제 그렇게 가면은 그 앞전에 성기훈하고 충돌을 됐을 때 멱살 잡고 나 왜 그랬어 막 하면서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풀리고 조금 가라앉았을 때 이제 대호가 이제 진지하게 고해성사하는 걸로, 사실은 저 분에 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성기훈도 좀 측은하게 대호를 좀 생각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갔어야 돼. 용서하고 갔어야 돼. 이 성기훈이란 캐릭터는 그게 자연스러워. 그게 일관성인데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흑화를 해서 졸려 째려보고 그래서 가서 그냥 냅다 죽인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성기훈이란 캐릭터는 이 일관성이 없어. 자꾸 지 꼴리는 대로 자꾸 그 행동을 바꿔. 이러면 안 돼. 그 캐릭터가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변하는 건 좋은데, 그냥 극에서 활동을 하는데 막 휙휙휙 자기 그냥 마음에 따라서 바뀌면 여기 납득을 못 해요. 보는 시청자들은. 현실에선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극에서 그렇게 다뤄지면 안 돼. 그러면 이게 그로써 재미가 떨어지고 개연성이 떨어져요. 그거로서 의미가 없어. 그냥 갑자기 막 복수기가 돼. 설령 대호와 성기훈이 이런 식으로 만났더라도 대호가 막 겁쟁이 고해성사를 꽤 진실성 있게 하는데 성기훈이 그냥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게 이상해. 성기훈이란 캐릭터가 그냥 무조건 죄책감을 그 순간에 이 대호 탓을 하면서, 제정신이 아니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온 성기훈이라는 캐릭터가
이 씬에서 너무 대치돼. 대우가 이렇게까지 막 진실성 있게 고해성사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데도 뭔 상관? 니 탓이야 이 새끼야 하면서 이게 성기훈 캐릭터를 다 죽여놔. 여기서 명기가 굉장히 좀 살인귀로 변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키도 챙기는 그런 명석함도 보이고 이 협동킬하고 막 파랑 다 죽여버리자 이런 모먼트들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 어떤 그 상황에서 이런 캐릭터들의 반짝이는 행동들이 나오면 재밌죠. 현주, 그러니까 현주란 캐릭터도 그러니까 무당, 현주, 대호 이런 캐릭터들이 그런 게 아쉬운 거야. 계속 얘기하지만 현주도 멋있어. 파랑이 빨강을 잡아버린다는 2킬하죠. 2킬 이런 것도 인상적이지. 그래서 현주의 어떤 그런 멋짐이 나오는 거 괜찮은데 근데 현주가 더 뭐가 필요했냐면 여자를 꿈꾸는 사람이잖아. 준이가 출산을 할 때 사실 난 출산도 여기서 이렇게 써먹는 게 좀 아쉬웠거든. 어쨌든 현주가 이 출산하고 좀 엮이는 게 난 좋아 보이거든. 왜냐면 지금만 가지고는 트랜스젠더인 게 의미가 없어. 아까 말한 무당처럼. 그러니까 현주한테 이런 진짜 그 여성이 준이가 이런 출산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그런 꿈을 더 그리는 나도 여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자신만의 꿈, 로망 이런 선망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하지만 이제 준이와 아기를 지키다 사망하는 엔딩은 괜찮죠. 그러면은 조금 더 이 현주 캐릭터가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명기가 죽이는 거는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당은 괜히 그냥 오바해서 죽음을 자초하죠. 괜히 그것도 사실 부자연스러워. 민수의 어떤 그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무당을 기계적으로 써. 여기서도. 그래서 무당이 그냥 그렇게 가. 그러니까 너무 이 극은 인물들을 진짜 그냥 기계적으로 자기적으로 사용해. 갑자기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런 리액션들만 있지 이 인물에 저게 없어. 조금이라도 그런 게 좀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무당은 그런 식의 죽음이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신도들과의 관계로. 민수는 계속 이러다가 그냥 남규한테 복수 한번 하고 그냥 죽죠. 혼자 원맨쇼 하죠. 민수는. 무당이 이렇게 쓰여진 것처럼 대호라는 캐릭터도 그냥 성기훈 죄책감을 성찰하는 그런 캐릭터 이런 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사용돼서 마지막에 대호가 그냥 죽어. 대호라는 캐릭터도 계속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냥 대호 죽여서 통과하는 걸로 그냥 재미없게 흘러가죠. 근데 죽이더니 지 때문이래. 또 어떤 감정 흐름인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이럴 건 아닌 것 같아 성기훈이. 그리고 이제 준이하고 용식이 엄마, 용식이 그 세 명의 씬이 나오는데 이와 막바지에 용식이가 겁이 많아가지고 못 죽이고 헐레벌레 와가지고 나 못 죽였어 막 이랬는데 준이랑 그 준이 애기가 있으니까 막 이걸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엄마를 죽여라 뭐 이런 실랑이를 하잖아. 이 씬도 말이 많거든요. 웬 처음 본 여자애랑 여자애 애기 구하려고 자기 아들을 담궈?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사실 그 순간에 엄마의 마음은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그 아들을 저지하는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강력하진 않았던 거지. 강력하게 어필되진 않아서 차라리 엄마 죽여라 막 그 신랑이 할 때 다른 빨강이 등장해서 뭐해? 야 이 새끼야 뭐해? 쟤 죽여버려. 할머니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엄마도. 그러니까 양동근이 지키면서 그 빨강을 담그고 그러니까 이제 몇 번은 룰 위반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빠바방 그냥 그렇게 죽이는 것도 괜찮았고 원래 씬에서 좀 개연성을 얻으려면 비녀를 당장 꼽지 말고 이제 끌어안으면서 용식아 너 왜 이러냐 너 이런 애 아니잖여 너 착한 애잖아 이러지 마 용식아 막 이런 식의 어떤 대사나 엄마의 그런 감정 심리 상태가 나왔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더 양동근이 이제 살려고 더 악기스러운 광기로 보이면서 막 이렇게 준이랑 준이 애기한테 막 달려들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마지못해 엄마가 비녀로 저지하는 그림? 인간성을 상실한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니까 이건 내 아들 아닌겨. 이건 내 아들 아니여. 이건 용식이가 아니여. 그런 마음으로다가 좀 빈혈 꽂아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멈추는 그런 느낌으로 갔어야 돼. 원래 씬이 좀 개연성을 더 얻으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각본에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지. 이랬다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타임아웃이 되면서 이제 죽는, 간접적으로 이제 엄마가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씬으로 갔다면 이렇게.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룰 위반으로 양동근이 컷되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그러니까 빨강이 빨강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런 금지 룰을 공지했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활용을 좀 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공지를 안 하고 빨강이 빨강을 죽이는 이런 어떤 파해법이 또 발견이 되던가. 용식이가 지키다가 빨강을 죽이고 사는 그림도 괜찮았을 것 같다. 그렇게도 내용이 추가돼서 갈 수 있었으면 재밌는 씬이 나오지 않았을까. 용식이도 조금 더 살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떨어져. 이런 재미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나고 3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술래잡기 그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VIP들이 이제 참가라기보다는 이제 뭐 마지막 그 청소 담당 이제 살인을 즐기죠. 예. 그런 거는 좋았는데 그런 뭐 유혈 광기 이런 건 좋았는데 근데 가면을 벗거나 서로 대사가 있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냐면 시청자가 그냥 추론할 수 있게끔 새로운 별 표시 가면을 쓰는 거지. 별 표시 가면이면 어땠을까? VIP들은. 그래서 쟤네들 뭐지? 뭐 새로운 별 표시 가면이네? 하는데 얘네들 혹시 VIP 아니야? 이런 추론만 좀 가능하게 가면도 벗지 말고 수신호 정도로만 막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런 정도로만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식으로 VIP는 그 정도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 나대지 말고. 난 이 VIP들이 뒤에서 막 대사치고 막 나대는 씬이 개별로야. 그냥 뭐 이 VIP들이 뭐 불쾌해서 별로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극적으로 VIP들에게 그 정도 분량을 줬다는 게 난 VIP들을 격을 낮추는 저거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추한 민낯을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빌런인 거잖아요. 그쪽이 프론트맨과 더불어 격이 떨어져. 원까지는 막 되게 건물처럼 느껴졌는데 그런 VIP들이 이 대사치고 뭐 연기도 뭐 어떤 분들은 서프라이즈 보는 것 같다고 평하던데 그러니까 막 괜히 나불거려가지고 뭐 그렇게 맛있는 대사들도 아닌데 괜히 격만 떨어지고 카리스마만 떨어졌어. 그런 추한 민낯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영리하게 보여줬어야 됐어. 그렇게 이제 원래 있던 대로 카리스마 있게 하다가 마지막에 통쾌하게 그냥 다 썰리는 걸로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느낌. 그런 엔딩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근데 황금 가면 왜 계속 쓰냐고. 앞전에 다 까버리잖아. 근데 또 룸 가서는 또 다 가면 썼어. 그 뭐한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익명성 장치인데 이런 진짜 개 추악한 짓거리 하는 거 서로 모르게끔 즐기는 건데 원에서는 되게 격이 있어 보였잖아. 얘네들을 얼굴도 모르고 정체도 모르고 단지 그냥 뭐 재벌 갑부 뭐 이런 걸로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데 뭐 세상을 움직일 정도의 어떤 그런 거물들이구나. 456억이나 담궈서 뭐 배팅도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이 별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용식 엄마가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는 씬이 있는데 이 부분도 나는 설득이 약해. 내 돈 줄게 그만하자.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깐난쟁이랑 뭐 엄마는 살려야 하지 않냐. 이게 씨알도 안 먹힐 소리 같은데 그리고 되게 이상하게 맹목적인 선의로 느껴져. 그런 게 용식 모의 행동들이 이것도 뭐가 좀 뒷받침되는 것들이 있었어야 됐어. 애기가 차라리 아들이던가 근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마치 자기 죽은 아들을 뭐 이입해서 아들인 이 아기야에게 좀 감정이입이 된다던가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지키고 싶지. 지키고 싶은데 우리가 본 그 지키고 싶은 마음과 용식모의 어떤 행동과 그 선의가 너무 커. 밸런스가 좀 안 맞아. 이 행동을
납득시키려면 계기를 올려줬어야 되지 않나. 차라리 그 씬에서 자기 죽은 아들 얘기를 하면서 너네도 밖에 뭐 어머님이 있지 않냐, 여기서 죽으면 밖에 계신 어머님은 어떡하냐, 막 자기와 용식의 비극을 빗대서 설득하는 그런 멘트들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고 나와서 이 엄마도 또 기계적으로 사용돼. 성기훈에게 역할을 넘겨야 되는, 성기훈의 정신을 돌아오게끔 하는 장치로 쓰여요. 이 엄마도 결국 마지막에.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이야 지금. 무당도 그렇지, 대호도 그렇지, 민수도 그냥 그 남규의 비극적인 엔딩 이런 걸로 위해서 그냥 중간에 사용하는 느낌. 현주도 그냥 그 지키는 거. 왜냐면 그 용식모와 준이가 가장 약체잖아. 살아있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현주가 존재하는 거야.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활용해서 없애는 게 너무 자기적이야.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서 캐릭터들이 살아 숨쉬는 것 같지가 않아. 마지막 이렇게 어이없게 다 끝나서. 그러니까 성기훈이 계속 이러면 안 됐어. 아까 세계선에서 오면 성기훈이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럼 그냥 엄마가 그렇게 독백 후에 죄책감 느끼고 자결했다면 그냥 어머님의 희생이 더 느껴지지 않았을까. 성기훈에게 그런 작용을 하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도시어부팀에서 최 이사가 그 박 선장 집에 가서 조사하잖아. 아니 망볼했더니 갑자기 꿀잠 자고 있어. 아 이게 맞냐고. 총소리 듣고도 그냥 계속 자. 아이씨. 총소리 듣고는 뭔가 깨서 뭐지? 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망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장거리 운전하다가 쉼터에 세워가지고 한숨 자는 사람 같아 그냥. 이게 진짜 개자기적이야 이 장면, 이 씬은. 아니 갑자기 애가 태어났는데 주최 측에서 바로 어떤 아무런 리액션도 없어. 이 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리액션을. 한참 있다가 게임에 아이를 참가시킨다. 이 부분 진짜 난 이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어. 아씨. 3 나오기 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신박은 했어. 신박했지만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사실. 아이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그러면은 뭐 새 번호를 부여한다는 거야. 그 준이랑 한 세트라는 거야. 이거 명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나중에 이제 뒤에서야 이제 갑자기 부활 메타로 가는데 차라리 그냥 애초에 새 번호를 부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럴 거면. 아무튼 나는 아이를 이렇게 활용하는 건 정말 이상했다고 보고, 결국에 그냥 남의 딸 지키는 성기훈이 돼버려가지고 이 극 시작의 초목표가 사라졌어. 성기훈이란 주인공이.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매력이 떨어진 거야. 초목표가 중간에 그냥 실패를 해버렸어. 그래서 이 극은 매력이 떨어진다. 줄넘기 게임을 하죠. 그래서 비주얼은 좋았어. 비주얼은 좋았는데 게임 자체 난이도가 사실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았다. 성기훈 조자령 퍼포먼스, 갑자기 그냥 아이라도 지키는 그냥 그런 걸로 변해가지고 주인공도 힘을 많이 잃고 이야기 전개가 힘을 많이 잃어버렸어. 그나마 최고의 킥은 96번 아저씨. 뭐하긴 게임하지. 이게 진짜 최고의 킥이야. 이거와 더불어 최규환님 그 스파르타킥, 가장 오징어 게임다운 씬이었어. 우리가 바라던 그런 장면이 아닐까?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게임하지. 그러면서 딱 끝나죠. 난 3화 이 마지막 씬이 가장 재밌었다. 3화까지 한번 다지기 해봤고요. 보면서 좋았던 거, 아쉬웠던 거, 아쉬웠다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거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